안녕하십니까. 중고 이야기 장소장입니다. 오늘은 중고 수거 거래 시 중고 수거 견적 잘 거래하는 기술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블로그에 이렇게 글을 써서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는 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홍보도 되고 유튜브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 아닌가 싶어서 일단 오늘부터 블로그에서 유튜브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고 수거 견적 거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이제 해보려 하는데, 먼저 소비자분에게 전화가 올 때는 저는 소비자분이 문의가 오면 몇 층입니까? 그리고 이제 주소, 그리고 뭐 3층이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 다음 계단식인지, 뭐 3층 같은 경우 보통 계단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들은 3층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더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거리인지 주소를 문의하는 것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사진을 보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사진이 오면 견적을 이제 문자 전송해 드립니다 해갖고 이제 견적을 내드리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과 거리가 멀면 견적이 조금 높게 부릅니다. 만약에 50만원이면 뭐 55만원 뭐 이렇게, 거리가 가까우면 뭐 50만원 뭐 50만원, 뭐 아주 가까운 데는 뭐 50만원으로 45만원에 해드릴 수도 있겠죠. 왜? 시간이 좁아지니까 또 물건 왔다 갔다 나르기도 좋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단가는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 중에 이제 수거 의뢰가 오면은 소비자분께 이제 문자를 전송해 드립니다. 문자 내용은 뭐 1번 해당 물건 사진, 2번 수거 희망일, 3번 수량, 4번 구입 시기, 5번 1층에 내려놓으시나요? 6번 자택에서 꺼내가야 하나요? 7번 주소는요 무슨 도인가요? 이렇게 보내놓으면은 그리고 참 구매 고객일수록 매장 주소와 판매 사이트 함께 또 문자를 한 번 더 보냅니다. 왜 그런가, 전화가 와갖고 제가 이제 끊어진 내용은 문자를 2개를 보냅니다. 철거 수거 쪽에 하나 보내고, 또 고객이 저희 사이트에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나 더 보냅니다. 주소와 함께. 일단 수거 견적은 소비자분이 이제 사진과 함께 1번에서 7번까지 나열해갖고 문자를 저에게 거의 다 줍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물건도 판매도 하지만 소비자분과 소통도 문자로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20년 그렇게 하니까 저는 보내니까 거의 다 1번에서 7번까지 나열해 갖고 사진도 같이 함께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거의 이제 재활용센터 분들도 다 이렇게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만 하는 건 아니라 보고. 그런데 이제 수거 거래 기술이랑 딴 것은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평균 단가를 보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보다 조금 낮게 단가를 내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베테랑 업자들만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저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60만원이면 한 55만원 이래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소비자분이 오케이 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현장에 가고 방문 후에 추가 요금 이야기하여 단가를 높이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비자분의 전화 대화를 잘 간파하면 이런 견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의 조금 덤태기 씌우는 것 같지만은 수거의 난이도를 잘 설명하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분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진을 받고 수거 견적 50 이야기합니다. 65만원인데 저는 알아요. 그 65만원 정도 되겠네. 그런데 이제 50만원 견적 냅니다. 근데 다른 데 내면 최소한 60만원 이상 부르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감으로 이분은 가서 65만원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베테랑들은 아마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 이런 견적을 드리지는 않지만 사진상 사진이 한 3카트 왔다. 전체적으로 안 보이지만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간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폐기물 견적이 한 65만원 나오는데 50 정도 불러요. 그럼 거의 흐르니까 오라고 합니다.
그 막상 가보면, 이런 부분이 사진이 없고, 요렇고 설명을 하면 소비자분들이 거의 수긍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거의 거래가, 저는 뭐 성사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일단 견적 단가는 낮추고 주 현장에서 수급 견적을 맞추시면 성사가 잘 이루어지는 견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남과 똑같은 견적 이제 금액을 좀 아시는 베테랑 업자분들이 자주 쓰는 이 방법인데 저도 가끔 뭐 씁니다. 소비자분을 우롱하는 정도는 되지 않게 다른 업체분 평균 단가를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제 소비자분도 하자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테랑 업자분들은 이런 방법 자주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사용도 하고 업자 입장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견적을 낮춤으로 해서 철거 수구가 잘 이루어지는 점이 확실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단란주점에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을 한 4카트, 5카트 받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65만원이라는 견적을 냈습니다. 사진에 없는 다른 뭐, 이걸 좀 떼주라, 요걸 떼주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사진에 다 없이 이제,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오늘 안 치우면 안 되는 부분, 요런 분들은 이제 대화 살짝 해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50만원 놓는 거예요. 다른 분은 65만원에서 아마 최소한 한 70을 안 놓겠나 싶어요. 저는 65만원에 이렇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집에 이제 25만원짜리 견적을 놨는데 그쪽은 이제 3층 계단식이었어요. 물건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일단 설명을 드렸죠. 이거를 다 계단으로 들고 내려가고 또 짐이 다른 게 조그만한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서는 이제 제가 이제 35만원을 낳은 게 그 집도 아파트인데 주공 아파트인데 3층인데 저 뒤쪽으로는 1층 반 정도 2층보다 낮아요. 물건을 던지니까 그냥 뒤에서 저 차를 저쪽으로 대갖고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해결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 물건을 이불로 맨 처음에는 하나를 들고 직원하고 하나씩 들고 저는 윙크를 했죠. 들고 내려갔어요. 이불로. 그것까지도 아는데 던지는 걸 아는데 들고 내려갔다가 이제 견적이 이제 들고 내려갔으니까 뭐 그분도 뭐 이 금액이면 안 맞겠나 해갖고 이제 그 다음 올라와서는 나머지 물건 다 던졌어요. 재활용 되는 거는 파손 나면 안 되니까 몇 개 가져오고 재활용 되는 것만 들고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던졌어요. 일은 더 빨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 시 소비자분과 수거 예정에 일을 맞춰야 하는 소비자분이 이제 좀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수거 예정일이 뭐 20일이다. 20일날 그날 안 치우면 안 되는 분한테는 요런 이제 팁을 조금 할 수가 있겠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이런 정도는 저는 아니고요. 그 가서 이제 다른 업체들도 똑같은 그 금액 정도는 나오는 그 부분을 소비자분한테 설명을 하면 거의 수긍을 하더라고요. 편법 이야기는 정말 아닙니다. 수급 견적 뭐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베테랑 업체분들이 좀 하는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뭐 꼭 계속 이것만 뭐 많이 했다가 잘못하면 또 욕도 들어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전화 통화상 사실 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통밥 그 통밥이 이제 얼마나 노하우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그런 내용인 듯 합니다. 그럼 수거 철거 견적 잘 내시고 돈 많이 버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중고 재활용업체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중고 이야기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